링크 정보가 있는지, 금전인지, 돈이, 문자 같은 경우도요, 청구, 카드 쓴 거, 뭐 기타 광고인지 다 가지고, 고객 관리, 26년도 지금 고객 관리 이거 쓰면 재구매 고객 주소, 이 기준은 전화번호로 언제 구매를 했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잠재된 지난번 시간에는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소트해내는, 골라내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엑셀을 몰라도 됩니다. 엑셀을 모르고 코덱스를 통해서 다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도 다 가져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하냐면, 이 플러스를 눌러주면 시트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뭘 하냐면 고객 정보를 가져올게요. 이름 바꾸기, 고객 정보.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연락처에 있는 정보하고, 연락처에 보면은 동명이인이 있겠죠? 항상 연락처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도 기준점이 무엇이 돼야 될까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AIP한테 전화번호라는 기준점을 하나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엑셀로 그 전에 저장을 했겠죠? 저희 얼마나 엉망으로 저장을 했냐면요. 옛날에 문자 보낼 때 문자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 또 2차 문자 보낼 분들 정해놓고요. 1차 때 보낸 분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체험 고객, 주문 받은 거, 못 받은 거, 발송 누구한테 했다를 해서 최종 발송된 분들이 저희의 총 매출하고 최종 고객이 되겠죠. 뭐 개인정보가 진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화면을 많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6년, 23년, 24년, 26년 걸 가져와서 이거를 어디다가 이 정보를 다 저장해 놓는 게 좋을까요? 연락처에 놓는 게 훨씬 좋을까요? 고객 정보? 아니면 연락처를 원본으로 해가지고 고객 정보에다가 다 집어넣는 방법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트가 고객 정보가 하나 생길 거고요. 그리고 연락처 플러스 고객 정보가 생길 것입니다. 요 시트 1, 이거는 이제 시트 1이라고 하지 말고 이메일이라고 하면 업로드는 안 되겠죠. 이메일, 시트 2는 이메일 가계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겠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트 1, 시트 2 돼 있었죠. 지난번에 지메일 폴더 만들기 이 작업은 이제 자동화가 안 됩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저는 테스트였으니까는 이렇게 이름을 처음에는 대충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확한 시트명을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보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엑셀로요. 자, 드라이브 시트에, 구글 드라이브죠. 구글 드라이브에 고객 테스트용 폴더가 있어. 거기에는 3개 엑셀 파일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알죠? 엑셀에는 고객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주문량이 있어. 맞죠? 매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얼마 수량 구매했는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저희의 지메일 테스트, 그리고 구글 시트, 제목이 뭐였죠? 아까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지메일 테스트에는 연락처가 있어. 맞죠? 엑셀에는 이전에 연도별 고객 정보, 이름, 전화번호가 있어. 그리고 구글 시트에는 연락처 시트에 내 핸드폰 연락처 원본이 있어. 나는 연락처 원본을, 아니죠, 나는 연락 아랫바 고객 정보 시트에 요겁니다. 요 정보에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일단 엑셀 파일을 정리해서 가져야겠죠. 나는 고객 지메일 테스트 파일 고객 정보에 23, 24, 26년 고객 정보를 다 가져오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고객이 몇 년도에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내년 27년부터 계속해서 주문을 받았는지도 자동 업데이트 하고 싶어. 우선 그리고 연락처 시트라고 합니다. 연락처 시트와 고객 정보 시트를 복사해서 고객 정보 시트가 원본이죠. 원본으로 해서 연락 알파 고객 정보 시트에 연결을 한 거죠. 연결을 해서 완성된 정보 창을 만들고 싶어. 즉 연락처나 고객 정보가 수정이 되면 연락 밑에 바 고객 정보 시트도 당연히 자동으로 바뀌어야겠지. 먼저 설계를 해줘. 그리고 나는 초보니까 쉽게 설명을 해줘. 이 방식이 가능한지. 엑셀에는 뭐 순환 참조라는 게 있어서 연락처에 어떤 내용이 바뀌면, 이 고객 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이 고객 정보와 연락처 정보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함수를 제가 몰라요. 엑셀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또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자. 그거를 그냥 줄줄이 써주는 거예요. GPT 쓸 때 이런 프롬프트나 대화창을 쓸 때 너무 중복해서 쓰거나 복잡하게 쓰면 얘가 헷갈려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초보니까 써보는 거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연락처에 고객 정보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자, 연락처에 고객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 있는 3개 파일을 고객 정보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것을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연락처하고 고객 정보를 합쳐서 이쪽에 다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몇 년도에 구매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아이디 삼아 연락처와 연도별 준분 정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추천 구조. 지메일 테스트 파일에 4개 시트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처, 고객 정보, 고객 요약, 이렇게, 그리고 연락처 고객 정보를 한답니다. 단골인지 아닌지 메모, 그리고 시트, 고객 정보 시트. 요 고객 정보 시트는 이렇게 만들고요. 연락처 시트는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네, 이렇게 만들고 고객 요약 시트. 추가로 같은 표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일단 엑셀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한번 얘가 시킨 대로 해볼까요? 근데 일단은 이 시트는 연락처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 읽어보면 되고요. 그쵸, 연결 기준은 전화번호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선 지금 얘가 저희 구글 시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메일 테스트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지메일 테스트에 있는 시트를 확인해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겠죠. 지금 구글 시트 지메일 테스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이제 정확히 이제 식별을 하겠답니다. 항상 이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뭐 26초 동안 작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려운 말이 많아요. 여기 설계, 권장 최종 설계요. 연락처 휴대폰 원본이, 자, 보시면 원본이 있고요. 여기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엑셀, 고객 테스트용 폴더에 연도별 자동 수집을 해서 고객 정보, 모든 주문 원본, 고객 요약, 구매 연도, 주문량 계산해서 여기다 다 보이는 거. 일단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럼 먼저 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3개 파일을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하자는 위에 써줬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난 연도별로 고객이 구매한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추가 구매 연도를 추가 삭제하게도 해줘. 그렇죠? 고객이 연도별로 구매한 걸 보고 싶잖아요. 그걸 해줘. 먼저 이 작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고객 테스트용에는 3개 파일이 있고요. 자, 먼저 3개 파일을 읽고 연도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한 명당 한 줄 구매 연도 추가 삭제 구조로 하고 엑셀을 건드리지 않고 지메일 테스트 시트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요즘에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대기 시간이 깁니다. 이 3개 파일을 다 읽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편에 이어서 연속으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는 지금 72% 코덱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좀 이따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엑셀 뭐 잘 다루지 못하지만 단순히 계산 과정, 그리고 네이버 메모, 네이버 주소로 네이버 드라이버 이런 걸 다 썼는데 지금은 다 구글로 넘어와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구글도 빠르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션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거를 먼저 쓰는 것보다 구글 시트로 먼저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나는 노션이라는 거를 굳이 유료로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러시면 구글 시트에 놓으시고 여기서 체크하시면서 계속 구글 시트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는 다음번 영상이나 그쪽에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 컴퓨터를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여러분한테 구글 시트에다가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리려면은 새로 판 대로 포맷을 했거든요. 제 정보가 없어야 돼서. 그래야지 연결할 때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어떤 확인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다른 컴퓨터로 이제 녹화를 할 때는 거기서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스프레드 시트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했대요. 원본 뭐 주문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테스트용이니까 많이 지웠고요. 필요했고 추가 연도 확인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필요, 점검 후 연락처 연결 안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때 고객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들어왔네요. 구매 연도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거랑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좀 보기가 내가 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래서 노션을 쓰는군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매입 출처 파일 어디서 출처했고 한데 이름별로 23년에 한 번, 24년에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을 다시 이제 줄여서요. 출처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고객 이름하고 정보를 다 가져왔는데 구매 연도를 뭐 소트 해서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근데 좀 불편해요. 구매 연도를 세로로, 연도별 세로로 보게 만들어도 가로로 보니 정보가 헷갈려.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초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대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기 이름이 벌써 3개씩이나 나오고 3년 동안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름이 3개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GPT가 이해했답니다. 지금은 연도 이름 순서라 연도가 헷갈리게 보이네요. 보이도록 정리를 할게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딩을 해서 짜려면은 최초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어떻게 보이고 편하게 보이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다. 네. 얘가 23년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또 자, 그러면 여기서 뒤로 돌리기가 될까요? 안 되네요. 지금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야. 처음 해준 게 맞는데 주문 연도가 23년, 24년, 24, 25 이름 이후의 순서가 25, 24 열로 나와야지 한 이름이 한 고객 한 명의 이름에 몇 년도에 구매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 샘플로 하나만 이 창에서 보여줘. 그렇죠. 이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매 횟수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 이렇게 해줘. 네. 그러면 일단 고객 정보 원본이 생기겠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저희 채널 컨셉 농부와 같이 하는 따라보기입니다. 따라해보기. 저도 헤매면서 해요. 근데 이제 기본 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스프레드시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로 노션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노션으로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유료로 써야 되고, 그리고 노션 무료 정책이 좀 바뀌었어가지고 여러분이 테스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드시트도 하는데요. 농사지면서 이 정도면 땡큐죠. 이 정도로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죠. 고객 정보에 정보 바뀌었습니다. 23년 몇 번 주문했고 이런 게 다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분들께 향후에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고객 정보는 잘 되었어. 그럼 2차로 연락 고객 정보 시트에 전화번호, 내 핸드폰 연락처와 그쵸? 그리고 고객 정보를 합쳐서 나타내줘. 단 연락처에 내용이 바뀌면 자동으로 연락 고객 정보 시트도 바뀌게 해주고. 이거는 바로 뭐 실행을 해도 되겠죠? 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락 고객 정보에 어떤 게 나오는지요. 요거 기다릴 동안 한번 볼게요. 23, 24, 25, 26 전화번호, 주소 뭐 확인 필요 없음. 메모.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넣어도 돼요. 저는 지금 뭐 A라는 농산물하고 B라는 농산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이걸 손을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1차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엑셀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 가져와요. 편하게. 그리고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시골에 있다 보면 단체 생활하고 뭐 회장도 할 때도 있고 사무국장, 총무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 문자 발송하기 너무 쉽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분이 설문 참여를 얼마나 했는지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그 연락처, 뭐 수식 파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는데 오류가 났는데 상관없습니다. 수식에서 한국어 지역 설정 때문에 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작업하는 걸. 네. 그리고 오류가 나오는 거를 다시 알아서 다 적용을 합니다. 아까 없어졌죠?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여기 승인 요청이라고 있죠. 내가 승인을 너 할 때마다 나한테 요청을 해. 하면 요청을 하고요. 권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승인, 승인 요청, 전체 권한. 네. 근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계속 본인이 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 저는 지금은 클로드 코드보다는 요게 조금 더 많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연락처 셀에서 고객 정보와 이런 걸 열심히 가져오고 있네요. 또 이렇게 에러도 나고요. 그냥 여러분께서도 이걸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까 라는 것도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져왔네요.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처,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연락처 메모, 23년, 24년 가져온 거, 이렇게 연락처만 고객정보 연결했다. 연결 상태가 이게 좋네요. 고객정보, 연락처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이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재된 고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된 고객을. 자, 엑셀을 잠깐 볼게요. 뭐 많이 가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연락처만 있다. 고객 정보와 연결. 이분은 구매를 하셨던 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연락처만 있고 고객 정보 있고요. 몇 년도 샀다는 거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구매를 안 하셨네요. 다시 한번 마케팅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객 정보에서요. 사과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사과인지 감이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준 고객 정보는 사과인데 감도 구매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정리된 건 없고 감 구매한 것을 추가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확실히 제가 쓰다 보니까 여러분께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써라, 노션을 써라 이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노션이 훨씬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노션도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보다 더 진보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네요. 사과감. 그러면 한 사람당 사과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감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가져왔고요. 엑셀로 된 고객 정보를 가져왔고, 그거를 이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서 고객을 정보를 어떻게 해서 잠재된 고객, 미스된 고객, 그리고 몇 년 동안 주문 안 한 고객한테 어떤 문자와 어떤 마케팅 지표를 통해서 이분들을 새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겠죠. 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태 문서 보고서 업데이트 해줘 라고 검색을 명령을 주면요, 상태 문서를 또 열심히 업데이트 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상태 보고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요령농부입니다. 농사만 짓던 내가 AI 비서 자동화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I,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 엑셀 함수 하나도 몰랐습니다. 노션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GPT로 대화만 하면서 프롬프트 만들고 대화하면서 궁금한 거 만들어내고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었는데, GPT에 이번에 새로 나온 코덱스라는 걸로 자동화를 만들다 보니까는 너무 획기적이고 큰 비용, 시간 전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같이 소개하면서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매년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주문을 받다 보니까 자주 시키는 부분 단골 고객은 당연히 빨리빨리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분이 몇 년도에 시키셨는지, 또 주문을 언제 해주셨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그걸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농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귀농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여기서 지금 블로그, SNS 운영하면서 뭐 블로그 약간의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공, 기존에 또
귀농 전에 했던 일은 마케팅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잡러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학을 하고 다양한 주문 채널로 받다 보니까는 이게 도저히 너무 밤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가 지면 택배 포장하고 문자 정리하고 입금 확인하고 카톡 문자 전화 온 거 다 정리해서 엑셀에 넣고 이런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매년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주문은 늘지만 한 곳에 모이질 않아요. 정보가 내가 다 수동으로 문자 카톡 전화 엑셀에 또 넣어야 되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뭐 엑셀을 조금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마 쓰셨을 거예요. 주문 받고 이름, 선물, 누구한테 선물할 건지, 주소, 전화번호, 수량, 단가, 금액 요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엑셀을 조금 한다라는 분이 요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함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몇 년도에 주문을 했고 어떤 상품을 얼마나 주문했는지 통계 아니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챗GPT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은 챗GPT 일반적으로 배우고 탐색하는 대화가 있고요. 코덱스 빌드하고 디버깅하고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화라는 거를 뭐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했지만은 이 코덱스로 한다는 걸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재밌게 쓰다 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걸 프로그래밍, 코딩 어떠한 것도 몰라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코덱스하고 만든 프로그램을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뒤에 이제 바로 보시겠지만은 노션이라는 것은 엑셀의 확장판? 엑셀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와 도표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것도 같이 한번 쓰고 있고요. 예전에 뭐 할 일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거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노션이라는 걸 접하긴 했는데 야 이게 과연 농사짓는데 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엑셀 이제 안 씁니다. 자, 제가 쓰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원본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연락처를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끌고 들어옵니다. 가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져 들어오냐고요? 코덱스한테 시키면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네이버를 썼었습니다. 네이버 주소록을 써서 항상 핸드폰을 바꾸거나 이랬을 때 네이버 주소록에 원본을 놔두고 핸드폰을 정보를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곤 했는데요. 코덱스가 알려줍니다. 네이버의 주소록은 가져오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일이 많다. 그런데 구글 주소록을 가져오면 바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핸드폰에 보니까요. 우리가 구글로 다 모든 안드로이드 폰을 로그인 하잖아요. 자동으로 구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고객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고객 정보를 가져와서 이 연락처, 여기 이제 지우면 안 돼 연락처 원본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도 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코덱스한테 이 연락처 원본은 지우면 안 되니까 꼭 표시해줘. 제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내 핸드폰에 새로운 연락처가 저장이 되면 반드시 이 연락처 원본에 동기화를 시켜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핸드폰에 연락처를 저장을 하면 구글에 저장이 되고 구글에 저장된 걸 노션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GPT가 매일매일 자기 토큰을 쓰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가져오질 않아요.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구글을 통해서 노션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보면 우리가 보통 그룹을 짓죠. 고객인지 가족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까지 다 가져 들어옵니다. 고객관리 26년도 지금 고객관리이거든요. 재구매 고객 주소 이 기준은 전화번호로 합니다. 전화번호 숫자로 이 고객의 동명이인까지 다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선물로 주문했는지 지인인지 가족인지 누구 친척인지까지 예전에 다 수기로 표시했던 거를 자동으로 옵션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가족이나 지인이 얼마나 주문을 했는지 26년도 구매 고객들이 아니 24년도 구매 고객들이 26년에 언제 구매를 했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잠재된 고객을 다시 문자를 보내서 되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노션으로 해서 그래프로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 부분 핸드폰 연락처와 고객이 언제 주문했고 무엇으로 주문했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주문을 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해 볼 게 이메일을 가져올 거예요. 이메일 또한 네이버 이메일을 썼는데요. 구글로 넘어왔습니다. 이메일 가져오기 수는 있겠죠. 코덱스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메일을 네이버에서 가져올 수 있긴 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에러도 좀 나요. 그래서 구글로 다 갈아탔습니다. 어차피 농부는 이메일 올 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끔 뭐 구독료라든지 뭐 구글 어떤 뭐 특정한 게 있으면 이메일로 오는데 그 이메일 정보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메일을 가져와서 뭐를 하냐 이거예요. 어디 돈을 내라, 구독료가 끝나간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GPT가 코덱스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글 캘린더에 날씨를 써주고 제 할 일에다가 일을 넣어줍니다. 편하겠죠.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정보를 끌고 오면 코덱스가 그 내용을 분석 요약을 해서 이걸 캘린더에 넣을지 할 일에 줄지 공과금에 넣어줄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자, 제가 하는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큰 틀은 같지만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이더라고요. 맥킨토시, 맥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이걸 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핸드폰은 가져오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PT 코덱스하고 무진장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사용량 보셨죠? 그 사용량을 거의 다 써가면서 상담을 해서 8월 8일 최신 날짜까지 오늘 찍는 날은 8월 8일이거든요. 찍는 날짜까지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져오냐? 개인 대화방까지 1:1 대화도 가져오고요. 오픈 채팅방, 단체방 내용을 다 가져옵니다. 거기서 저는 어떤 걸 원했냐면 단체방 같은 경우는 일정 아니면은 뭐 유용한 뭐 유튜브 주소라든지 유용한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제 할 일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1:1 대화 같은 경우는 주문이라든지 약속을 코덱스가 분석을 해서 일정인지
잡담인지 링크 정보가 있는지 금전인지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제 가계부와 약속과 할 일과 캘린더에 이거를 자동으로 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요약도 해주죠. 카톡방에서 어떤 요약이 있었고 원문 데이터는 어떻고 처리 상태가 이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지금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같은 경우도요. 청구, 카드 쓴 거, 뭐 기타 광고인지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불려보시면 청구, 결제, 광고, 뭐 입금 이런 게 다 써져 있죠.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자를 잘 확인 안 해요. 가끔 가다가 시간 날 때 문자 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넘기든지 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또 핸드폰 통화 같은 경우는 아이닷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건 뭐 SK에서 하는 건데, 근데 요즘 핸드폰은 또 AI로 통화 요약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이닷이라는 것을 같이 쓰면서 통화 요약을 해주니까, AI가 통화 요약을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똑같이 주문을 했는지 약속이 언제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캘린더랑 연결이 안 돼요. 요즘 나온 삼성 핸드폰을 보니까는 또 캘린더랑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 또한도 캘린더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카톡하고 문자랑 이런 게 다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덱스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션이든지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다 모으는 방법이 요즘에는 가장 핫하고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다 분석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아요. 통화량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거는 코덱스 토큰, 즉 그 비용을 조금씩 들이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문이 뭐 그렇게 자주 안 들어오고 그런 비시즌에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버리느니 아이다시로 통화를 자동으로 무료 한 300건 줍니다. 저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제 AI 비서한테 올려주면 AI 비서가 분석 요약을 해서 노션에 할 일과 주문량과 입금과 이런 내용을 다 넣어줍니다. 좀 중요한 내용만 핸드폰 통화를 정리를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핸드폰 통화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등 자동화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 실행 기록을 어떤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만 해라. 통화 내용은 내가 올려줄 때만 분석을 해라. 문자는 실시간으로 해라. 카톡도 실시간으로 해라. 오픈 채팅방 정리는 하루에 2번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GPT 코덱스하고 대화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코덱스하고 대화한 내용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방식을 제가 시행착오하고 경험했던 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슬랙이라는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못하네요.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은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메신저인데 카카오톡 보다 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된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덱스, 클로드라는 AI를 로봇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걔네들이 제 이제 호집사라고 하는데요. 걔네들이 이런 문자 들어오고 이런 거를 다 알려줍니다. 제가 노션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잠깐 차 타고 다닐 때 이동할 때 AI 비서를 데리고 정리를 하면 이거 됐구나를 금세금세 알 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가족끼리도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넣어놔서 같이 활용을 할 예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요번에 이제 코덱스하고 같이 작업을 해봤어요. 어느 다른 유튜버 분 보니까 카톡에도 AI를 집어넣더라고요. 지금 우리 카톡방 보면은 탭으로 따로 GPT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호집사가 대화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물음표를 써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좀 난처한 일이 많았는데 여러 대화방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물음표로는 안 쓰고요. 호집사를 불러야만 대답을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놨고 요 방에서만 AI 비서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디 쓰냐? 저는 가족끼리 있을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 뭐 먹을까 하면 또 검색하고 그거 캡처 받아서 링크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호집사한테 물어봐서 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가 한 걸 잠깐 보여드렸지만 엑셀로 버텼어요. 안 그러면 노트에 썼어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뭐 6차 산업, 3차 산업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노트하고 엑셀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막히죠 항상. 여러 채널 자동 모으기가 힘들고 고객별 이력이 참 보기도 힘들고요. 또 엑셀 공부하자니 그거 1년에 2-3번 쓰자고 또 공부했다가 까먹기도 하고요. 진짜 힘든 건 이거 같아요. 고객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문했다가 내년 쉬었다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꾸준히 뭐 사과가 됐든 호두가 됐든 다른 농산물이 나오면은 그분의 성향을 뭐 그걸 CRM이라고 하던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이 어떤 걸 주로 드셨고 어떤 걸 언제 구매를 하셨으니 이때 살 때 됐다라고 문자, 뭐 장문 문자는 뭐 40원 정도 하는데 그 문자 한번 보내서 주문으로 연결한다면은 그게 뭐 농부로서 가장 효율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 GPT 공부를 했고 자동화 공부를 조금씩 유튜브 보면서 했어요. 근데 한계점에 항상 한계점에 부딪히더라고요. 어려워요. AP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요번에 코덱스하고 같이 놀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서 지금 노션에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다 손보고 저에 맞는 대시보드 보기 편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하고는 같이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고객 관리 프로그램 많죠. 관리만 해요. 카톡 문자 내용 안 들어옵니다. 다 수기로 넣어줘야 돼요. 수동으로요. 엑셀로 한개 오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 카톡, 이메일, 음성통화 다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수동입니다. 모르죠.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얼메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방식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수학하면서 밤에 9시, 10시에 입력하는데도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했어요. 저는
이전에는 저는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메일은 뭐 일상 구독, 견적서 이렇게 받습니다. 주소로 핸드폰 저장하고요, 백업하고 고객 문자 발송하고 뭐 신규 문의 그냥 저장했습니다. 메모장, 영농일지, 오늘 할 일, 아이디어, 마이박스, 웹 저장 공간인데요. 뭐 파일도 올려놓고 캘린더를 일정 관리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항상 이렇게 4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해요. 네이버 들어가자마자 연락처에 뭐 1000명이 있고요. 이렇게 뭐 그룹별로 관리를 하고, 마이박스 유료로 80기가 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고, 캘린더 뭐 가족끼리 저희는 캘린더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캘린더 썼었고요. 메모장 뭐 영농 비법, 생각, 비번, 예약 현황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카테고리를. 근데 요번에 코덱스 작업을 하면서 네이버에 요거를 다 자동으로 끌고 오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되는 것도 있고, 2~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대. 그럼 뭐가 제일 편하니? 구글을 쓰래요. 그래서 메모장 안 쓰고요. 노션으로 대체했습니다. 메모장을. 앱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위젯이 또, 노션을 핸드폰 앱으로 깔면 위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할 일로 해놓고 거기다가 메모장처럼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시간 날 때 이게 아이디어인지 할 일인지 뭐 아카이브인지 아니면 주문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 놓는 작업을 하죠. 그럼 나중에 엑셀, 필터, 소트 하듯이 다 소트를 해서 따로따로 딱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캘린더 못 가져온대요. 메모장 아예 백업도 안 된대요. 캘린더는 내보내기로 해서 옛날 자료를 가져왔고요. 마이박스는 이제 코덱스로 다른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요,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요 다 가져와요. 네이버 마이박스 거 못 가져옵니다. 잘 못 가져와요. 제가 잘 몰라서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전 초보예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해본 결과 몇 단계를 거쳐야 돼서 저는 구글로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주소록이요,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주소록이 아마 자동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가져와서 연동시키면 되고요. 노션 홈페이지 들어가면 팀과 에이전트가 함께 생각하는 곳,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4~5년 전에 이걸 봤을 때는 혼자인데 내가 이걸 뭘 쓸 일 있어 하고 등한시 했었는데 이제 쓰게 되네요. 그리고 노션이라는 건 저 초보입니다. 기초적인 것만 한 일주일 넘게 공부를 했어요. 사용법,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법, 그걸 연결하는 법. 왜 그러냐면 코덱스가 그걸 다 해줘요. 내가 말만 하면 어떻게 만들어주는데, 칸 생성하고 지우고 하는 일은 필요하잖아요. 이름 바꾸고. 그 정도만 지금 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대시보드 맨 첫 페이지죠. 제 노션의 첫 페이지고, 요령농장의 회사 이름이 NHF 랩인데, 할 일 이거 지금 더 손을 봐야 돼요. 자동화, 컨텐츠 홍보, 고객 관리.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만들면서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다 끌고 들어왔어요. 데이터를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가져놀든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다 테스트를 하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먼저 끌고 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구글로 바꾸고 있어요. 바뀌었고 지금 가족들도 구글로 지금 다 전환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는 내가 옮기는 작업을 자동으로 모이게 바꿔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코덱스를 알기 전에 이런 자동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의 이런 기능을 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계속 사업 초기 때 현재, 사업 초기부터 현재, 미래, 연도별 주문 수량, 고객별로 통계 확인. 아까 위에서 잠깐 보셨죠? 문의 고객이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일반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만 해놓고 까먹어요. 이분이 뭘 물어봤는지 몰라요. 체험을 물어봤는지, 구매를 물어봤는지, 그거 이제 다 됩니다. 단골, 첫 구매, 휴기 고객, 잠재 고객 구분 다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싶었어요. 카톡, 문자, 전화. 이거 밤마다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핸드폰 주소록 아까 보셨듯이 연동되면서 신규 문의 고객이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함과 동시에 노션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카톡, 문자, 전화 주문도 당연히 노션에 저장이 되겠죠. 고객 관리 DB에 자동 저장이 되고, 일정이 있거나 예약이 있으면 구글 캘린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맞춤을 문자를 발송을 해라 라고 지시를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리 확인만 되고, 아까 보신 화면처럼 문자를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요, 저도 여러 회사의 문자를 써봤는데,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외국계 회사인 솔라피라는 문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역시 확정성이 좋습니다. 솔라피를 쓰고 있으니까 바로 코덱스가 문자 발송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만들어 놓으니 캘린더, 오늘 할 일, 이런 게 아까 슬랙이라고 잠깐 보여드렸죠.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오늘 이런 게 있었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션 들어가서 자세히 좀 봐요. 그리고 또 어느 거까지 제가 만들어 놨냐면, 주문으로 끝내기는 이 코덱스 기능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야, 유튜브 채널 내가 이런 거 주로 보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여기서 나오는 링크나 대화를 요약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그 정리된 내용이 노션으로 들어갔다가 노션에서 슬랙이 읽고 저한테 알려줍니다. 뭐 방법은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본을 매일매일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같이 한 번씩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요, 이전에 이제 엔잡러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그랬죠. 블로그 글을 자동 발행해서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개 정도 채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업 것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레드도 자동 발행을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령 농장이 어떻게 한다는지도 자동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고객 주문 관리, 문자 발송을 해서 자동화를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일을 하는데 세팅을 다 해놓으니까요, 아침에 10분 걸립니다. 아침 10분에 블로그 글 스레드 발송해서 지시까지 내려놓는데 뭐 5분에서 10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블로그 글을 올리고 제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기사거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블로그 한 30개 정도씩 글 올리고 있고요. 아카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 유튜브
유튜브나 채널 요약 정리해서 매일매일 정보, 그리고 할 일 정리도, 그리고 그걸 인해서 캘린더 자동 입력까지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어떤 후배가 병충해 진단하는 입만 찍어서 병충해 진단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코덱스하고 상담을 하니까 농림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져온다 보기에는 실시간 지금 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걸 물어보면 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농림진흥청 농약 관련된 거하고 병충해 관리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저는 서버가 없이 그냥 요 컴퓨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시간은 조금 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몇 초 정도, 뭐 10초 정도 걸리긴 하는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쓸 거니까. 몇 명 안 쓰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블로그글, 아까 했듯이 한국에 대한 축제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 사이트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복된 정보도 올라가고 누락된 정보도 있는데, 지금은 그 축제 정보를 한 번에 엑셀처럼 노션에 다 가져와서, 노션에 가져온 걸 GPT한테, 자동화 프로그램한테 저기 있는 글 몇 개 하루에 3개씩 해서 2개씩 해서 글을 써. 사진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에 살다 보면은 이런 단체나 센터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담당자들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분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걸 좀 만들어줘서 문자도 솔라피로 보내고 이 노션의 정보가 다 들어와서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넣고 어떻게 답변을 줬고, 그러면은 그 답변 안 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걸 좀 컨설팅을 좀 해주고 싶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것도 아마 제가 시간이 나면 바로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에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단체들 관리를, 회원 관리를 다 그냥 엑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션 무료 프로그램만 써도 이 단체 회원 관리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DB 베이스의 거를 만들고 싶고, 그 외에 혹 생각한 건데, 뭐 선거 관리에도 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외 다양하게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코딩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알아야죠.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 쓰이는가만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아셨다면 코덱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프로그램 배울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기초 정도만 알면 되고요. 코딩 몰라도 됩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동화 하나씩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핵심 능력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걸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꼭 2-3가지씩 빼놓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바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작업해요. 시간만 좀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 코덱스와 대화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근데 코덱스가 유료입니다. 노션은 무료 버전으로 지금 규정이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차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처음에 연간 결제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저처럼 한 달 결제해서 써보시고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를 아셔야 되고요. 중요한 점은 그런 자동화를 하려면은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됩니다. 임시 서버처럼 만들어놔야 24시간 동안 코덱스하고 노션이 각자의 할 일을 밤에 다 합니다. 내 핸드폰의 내용도 가져오고 캘린더도 입력하고, 그 점만 유의하시면은 여러분도 자동화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반복한 일 하나를 AI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보시고요. 이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코덱스나 GPT한테 대화를 하실 때 이 일을 한 단계씩 줄이는 방법을 초보자도 따라하게 설명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영상 촬영이라 뭐 어색한 점도 있었고 버벅거리는 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영상 기대 부탁드리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부도 했는데 여러분은 껌이죠. 말하면 만들고